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주광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도권의 안전을 보루, 이 수도권의 안전을 담보하는, 그리고 또 1,500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가의 최전방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우리 전군 최대 사단인 17사단에 왔습니다. 사단장님이와 여러 장병 여러분 모시고 오늘 또 특히 여러 가지 정말 가슴 아픈 사안들로 해서 모두가 다 마음이 편찮으시고, 또 지난번에 또 전방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이어서 또 이렇게 어려운 그런 그 사건들이 벌어져서 국방의 순회들이 다 사일표하고 이런 시점에 17사단을 찾아왔습니다. 전국에서 아들, 딸들을 군에 보내고 계신 많은 그런 부모님들 가슴이 정말 아프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에 몸담고 계시는 여러 장병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불편하실 텐데, 조금이나마 오늘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그 무거움이 좀 스러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인류가 참 먼 과거로부터 원시 시대로부터 시작을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 당시에 우리 인류는 말씀이죠, 사냥을 하고 수렵을 하고 어로를 하고 그러면서 생존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에 나오는 것처럼 모여서 씨족 사회도 만들고, 또 씨족이 모여가지고 부족 사회가 되고 부족 연맹이 되고 국가로 점점 이렇게 승화되어 왔잖아요. 그건 뭐 일반 교과서에 다 나오는 거지만, 근데 그렇게 커나갈 때마다 꼭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디나 뭔가 발전해가는 도상, 어느 단체라거나 어느 나라라거나 가만히 한번 보면, 우리가 세계 역사 같은 걸 봐도 뭐 그리스다, 서양사에 보면 그리스도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우리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스파르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까? 스파르타식 교육, 그냥 애를 낳기만 하면 그냥 군에서 가져갔습니다. 낳는 즉시 그냥 막 아장아장 걷기도 전에 병영에서 데려다 키웠습니다. 강병을, 아테네를 이기려고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우리가 이제 역사가 바톤 타치되죠. 그럼 로마는 어떻습니까? 뭐 한니발이다, 스키피오다. 로마는 전쟁의 나라였었어요. 전쟁으로 계속 확대돼 나갔잖아요. 유명한 포에니 전쟁 같은 것도 칼 타고 하고 100년, 아주 오랜 세월 걸친 전쟁을 했잖아요. 계속 전쟁이었습니다. 로마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는 로마는 뭐죠? 이른바 게르만 민족이, 그것도 뭐냐면 민족 대이동처 훈스, 흉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그 역사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동양에서 막 그냥 말 달리면서 유목민들이 막 유럽을 치고 들어오니까 아틸라니 해가지고 그 살 자리가 없는 게르만 민족이 로마로 그냥 변경을 침입해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에 녹아버린 게 서로마입니다. 프랑크 왕국이니 뭐 멜로빙 왕조니 뭐 카롤린가 왕조니 해가지고 이제 지금도 불란서, 프랑스 하나 프랑크 이렇게 똑같은 그런 게 전부 다 게르만 계통이 전부 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다 전쟁이었었어요. 강병이 있는 나라들은 살아남고 현명한 전략을 쓴 나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게다가 계속 1차 대전, 2차 대전 막 일어났잖아요. 동양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라, 뭐 은나라, 주나라 쭉 해가지고 결국 뭐 춘추전국 시대 아시죠? 뭐 수많은 나라들이 명멸하면서 결국 중국 천하를 통일한 힘 있는 황제가 하나 있었죠. 누구 황제죠? 진시황.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사람을 정말로 죽였습니까? 그 여파로 지금도 차이나라는 게 진이라는 데서 나, 진. 전쟁입니다. 게다가 힘이 없으면 또 다른 나라에 먹혀버리고 또 다른 나라. 그래가지고 당장 진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그러면서 유명한 항우와 유방이 등장하면서 한나라 뭐 쭉 나오잖아요. 수당, 원명, 당송, 원명 쭉 전부 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같은 혈족인데도 우리나라도 계속 예전에 보면 무슨 뭐 삼국, 뭐 멀리도 갈 것 없이 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열하게 같은 동족이면서 싸웠잖아요. 정말 안타깝죠. 거기다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뭡니까? 같은 혈족이면서도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평화 시간입니다. 제가 언젠간 어디 가서 저 질문을 받았는데 스님 북한에서 매일 남한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뭐 강도같이 저렇게 매 공갈 협박만 하고 저런 나라가 나랍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말씀이죠. 북한하고 6.25 사변 전쟁을 치른 다음에요 휴전을 했을 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휴전이 60년간 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쟁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휴전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법상으로 전쟁 중에는 뭐죠? 막 공갈 협박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실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 딸들을 다 보내가지고 군대 이렇게 보내서 말이죠. 그런데 옛날 말씀에도 참 안타깝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인 역사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보면요 참 거기에 불가사의한 점이 많습니다. 남자 여자가 엄마 아버지가 만나잖아요. 그럼 아들 딸들이 잉태가 됩니다. 그 부부가 만나죠. 그러면 이게 다 생물학에 나오는 거니까 3억 마리 정도. 제가 우리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산부인과학을 연구한 친구가 있어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한 마리만이 난자의 꼬링이 돼서 수정이 돼가지고 생명체가 나오는데 이게 3억 마리씩 방출돼가지고 말이지 너무 낭비가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웃더라고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3억 마리가 방출돼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전쟁을 벌여요.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어머니의 모태에 있는 항체들이 외적이 들어왔구나. 여러분 우리 몸의 구조를 아시죠? 우리 몸의 세포는 말씀이죠. 이른바 말하면 바이러스, 박테리아하고 똑같은 겁니다. 단세포 생물이 모여서 다세포 생물이 된 것뿐이에요. 이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체가 딱 있어가지고 이종 단백질 이게 우리 적 아니야? 어머니 모태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태어나면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의 역사가 이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몸 가운데도 전쟁의 역사가 있어요. 다 죽는답니다. 왜냐하면 3억 마리가 들어가서 왜 꼭 3억 마리가 필요할까? 어머니 모태에서 막 싸우는데 100마리 정도가 난소에 도달합니다. 그 시간이 3억 마리가 죽는 시간이랍니다. 계속 공급이 안 되니까 군인들이 항체는 계속 모여드는데 100마리 정도가 난소에 도달해가지고 난자 벽을 깹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마리가 팍 치고 들어가면 정말 다 죽어버리고 한 마리만 꼬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모두 인간들은 말이에요 치열한 전쟁을 겪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어머니 모태 속에 딱 들어가서 쑥나이 딱 돼버리면요 잘 아시죠? 포배기, 낭배기, 상실의 줄기세포라는 거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황모 박사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줄기세포를 연구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저도 미국에 가서 버펠 갈 때 정 박사님이라고 미국 유명한 줄기세포 연구소에서 공부하시는 분 계신데 저를 아시더라고요. 주광스님 좀 제가 저녁 사겠습니다. 저녁을 사는데 이분이 줄기세포 연구 전문가인데 저한테 태블릿을 놓고 말씀이죠. 전 처음 봤어요. 야 정말 놀랍대요. 줄기세포를 완전히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전자현미용으로. 그런데 하나의 세포 가운데 어떤 분이 벅벅벅벅 뛰고 스님 이 부분은 심장으로 잘 겁니다. 하나의 줄기세포 가운데 온몸이 다 들어있어요. 놀랍대요. 그 안에 오장육부, 두뇌서부터 혈관망, 두뇌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의 세포 가운데. 그게 사람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걸 아무데나 붙여놓으면 그거로 또 자라는 거예요. 줄기세포가 그냥 생명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머니 못에 딱 들어가게 되면 되는 거 아니? 그 다음서부터 수정란이 된 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난분할하면서 자라잖아요. 수정이 돼가지고 나 자라. 그러면 어떠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30도만 되면 덥다고 난리죠? 어머니 뱃속은 온도가 30도 5부예요. 30도 5부는 대단히 더운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30도 5부짜리 난로 속에 280일을 견뎌야 돼요. 왜 그렇게 견뎌야 되는가? 바깥에 나와서 그 더위와 무더위와 이런 걸 견디, 이른바 말하면 내성, 항균력, 어마어마한 저항력을 키우는 겁니다. 280일 동안 하다가 그 2단계입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3단계.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것만큼 뭔고하니 저항력이 강해집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모두가 나온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와 가지고는 또 계속 경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되고. 이 우주에 움직이는 모든 운동하는 생명체들은요, 전부 다 저항력, 저항이 다 있습니다. 공기 저항이라거나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 맞바람이 치잖아요. 이 우주가 왜 이렇게 자그만 전쟁과 경쟁과 투쟁과 이런 삶을 계속하고 있는가 하는 이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그 자체, 우리가 이제 이른바 말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God Omnipotent, 이른바 말하면 God Almighty, 뭐라고 얘기하니 전지전능이란 말 하잖아요. 신을 상정하고 부처님을 상정하고 광활한 우주, 무량한 이 우주는 별들도 많고 은하계도 많지만 하나잖아요. 하나. 전체 우주를 보면 무한한 세계 하나. 경전에 보면 하나는 뭐라? 일상이 무상이라. 하나는 모양이 없으며 하나는 모양이 없는 거예요. 모양이 있는 건 소멸되는 거니까 하나는 모양이 없으며 무한이니라. 일상이 무상이며 무한상이니라. 무한이에요. 근데 하나는 뭐죠? 진리거든요. 하나는 뭐죠? 사랑인 거예요. 근데 뭐냐면 무슨 이유로 해서 우리가 전부 다 갈라져서 나오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나요? 군부대라거나 정신전력 해가지고 여기도 군법당 있잖아요. 미국도 다 군대 내 교회가 다 있습니다. 성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정신전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 그 다른 종교 하나님이란 말 쓰잖아요. 하나란 말은 뭐냐? 하나란 말은 하나는 그냥 하나가 아니라 하나는 전체거든요. 하나는 우주 전체예요. 그러니까 전체니까 뭔가 하니? 이게 이른바 말하면 둘로 갈라져 있지 않죠. 하나는 전체이고 절대란 말은 대상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절대자. 절대자는 바로 뭐예요? 절대자는 누구다 보세요. 신이라거나 뭐 부처님이라거나 뭐 전부 다 그냥 알라라거나 전부 다 절대자라고 말해요. 절대자, 대상 하나라 이거야.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연애를 걸고 남자 여자 만나고 올 때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럼 항상 뭐예요? 우리 같이 살자 그러잖아요. 사랑을 느낄 때, 언제 사랑을 느껴요? 하나임을 느낄 때. 저 남자가 정말 나와 함께 인생을 보낸다 하더라도 절대로 뭔가 후회가 없겠다. 사랑은 모든 걸 하나로 만듭니다. 근데 참 경전에 보면 묘한 게 나오는데 사람마다 깨달음의 정도, 공부도 우리가 공부하라 엄마 아버지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공부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이 익은 정도에 따라서 고차원과 저차원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도 저 법당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하루살이하고요 메뚜기하고 같이 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살이가 이제 메뚜기하고 같이 놀는데 메뚜기가 날씨가 익숙해지니까 하루살이한테 뭐라 그래요?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다시 만나 놀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살이가 뭐라 그래요? 내일이 뭔데? 걔네는 하루만 살다가 끝나는 심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일이 뭔데? 내일을 몰라요. 근데 메뚜기하고 메뚜기는 한철이잖아요.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같이 논 거예요. 근데 개구리가 뭔가 하니?
점점 추워지니까 메뚜기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뭐라 그래요? 내년이 뭔데 이러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보는 시야가 다르고 시각이 다르고, 공부하는 것만큼 이른바 사람이 차원이 달라져요. 진리와 하나가 되면 하나는 사랑이니까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진리와 가까이 가지 못한 자들은 나와 남이 완연하니까 싸움박질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그러니까 위대한 성자들이 하나같이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라거나 무슨 부처님이라거나 알라라거나 마호메드라거나 공자님이라거나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 그들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군대는,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 가서 얘기했는데 그 어떤 군인 아저씨가 나한테 물어봅니다. 스님,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군에서는 이게 어차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어떻게 살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참 정말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게 있거든요.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군은 뭔고 아니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니까, 강병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박테리아가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몸에 뭐예요? 우리 몸에 군대가 있어요. 무슨 군대? 아까 말씀드린 이뮨바디, 항체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자연히 뭔가 그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뭔가 잡아먹는 대식세포라거나 림프라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백혈구 있잖아요. 이 자연의 우주의 법칙을 해. 오열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럼 병균에 함락돼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이 자연계 근본 이치는 뭐냐면 자기 방어. 내가 싸우자고 꼭 군대를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이른바 방어. 손자병법에 나오죠.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이깁니까? 강병을 만들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강군을 만들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나이가 되지 않고 같이 모여있다 보니까 신문에도 보도지상에도 많이 나오듯이 왕따도 그런 것들이 군대에 그냥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 많은 분들 모시니까 이른바 말하면 지휘관들이 이걸 다 체크를 못하니까. 중요한 건 어물전망신을 뭐가 시킨다고? 꼴뚜기가 시킨다고? 부처님 말씀에도 그게 나와요. 사람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60만 대건 몇십만 대건 하지만 참 뭔가 아니 많은 그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젊다 보니까 이 깨달음이랄까 뭔가 가정교육의 정도 다르죠? 공부의 정도 다르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또 건강한 가정에서 큰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말씀 여러 가지 각양각색.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사단장님, 군단장님, 이런 우리 고급 장교 지휘관 여러분들은 어버이처럼 그걸 다 해야 할 텐데 그게 참 어렵잖아. 부처님 경에도 뭐라고 나오고 하니 깨달음의 정도, 사랑의 정도 따라서 이게 영혼의 등급이 다 다르대요. 영혼의 등급이 다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뭔가 훌륭한 그런 훌륭한 품성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어떻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 엄마 아버지 다 계시잖아요. 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엄마 아버지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제가 말씀이죠. 법당에서 기도를 할 때마다 엄마 아버지가 올리는 기도 가운데 무사 안전 귀환지 대발언, 아이들 군에 보낸 다음엔 말씀이죠. 우리 아들 군에 보낸 아들 정말 무사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귀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 소중하잖아요. 다 전우 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린 서로 한 솥밥을 먹는 한 식구가 사랑해야 될 그런 그 존재들이거든요. 적은 항상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열은 내부에 있는 거거든요. 내부에 적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뭔가 척박하고 정말 황막하고 서로 그냥 말이죠. 막
이해를 못하고 사랑이 결핍된 정말 그런 그 부정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동료 전우들을 막 마음 아프게 하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참 답답한. 자기도 엄마 아버지가 있고 그 친구들도 엄마 아버지가 있을 텐데 그 집에서 그냥 우리 아들 군대 잘 갔다 오라고 매일 기도하는 그런 엄마 아버지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런 보도만 나오면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엄마 아버지들이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전부 다 같이 마음을 좀 모아야 된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병영 문화를 우리가 아름다운 문화로 승화시키려면 뭔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차원이 다른 마음으로 정말 이거는 이게 한 덩어리로 공동체로 사니까 공동체는 공동선이 중요하거든요. 공동체 공동선이라는 게 앞서지 않으면 붕괴돼 버리고 맙니다. 공동체는 함께 가야 되는 행로가 있어요. 하나의 길. 그러니까 결국 도라는 건 뭐냐? 도는 하나거든요. 중도라거나 정도란 말 쓰거든요. 중도는 뭐냐? 쏠리지 말아라. 한 길로 가라. 한 길로. 행길, 우리가 옛날에 행길로 가라. 진리의 길로 가라. 중도는 어디 쏠리지 말아라. 진리에 입각해 살아라. 정도에 입각해 살아라. 그게 부처님 말씀. 사랑의 길, 그게 중도예요. 자비의 길, 그게 중도라니까요. 사랑의 길이 중도라니까. 사랑이라는 건요, 뭐냐? 정말 의지에 찬 결단이거든요. 내가 너와 하나가 되겠다.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랑은 노력이라니까요. 노력하지 않는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은 노력이다. 사랑은 정진이다. 서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남에게 뭐 사랑까지는 아니라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남을 뭔가 불편하지 않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가다 보면 꼭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사람은 또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좀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꼭 명심할게. 같이 여행을 갔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여행 갔는데 한 사람 중에 몸이 아픈 사람 있습니까? 그거 버리고 가겠습니까? 그게 참 뭔가 생각을 좀 해야 될 바니 황막한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또 그중에서 젊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병영생활 같이 하는데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뭔가 하니 훌륭한 그런 군생활을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병영생활이 됐으면 너무 정말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제가 피력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보세요. 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17사단 보급수송대대 보급중대에 복무하고 있는 이병 주임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네. 스님, 네. 저는 그 수능을 여러 번 치고 들어와 대학에 남들보다 늦게 입학하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저는 남들보다 약간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였고, 네. 그리고 군 복무를 2년 동안 마치고 나면 여자 동기들과 4년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남들에 비해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점점 더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네. 어른들은 이런 제게 네. 젊었을 때의 4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저에게 위로를 해주지만 마음에 직접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스님은 네. 그 젊었을 때 제 나이 때 어떤 고민을 하셨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 네. 그때 미처 아시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따끔한 충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박수 받으세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자, 절대로 걱정할 거 없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제가 나이가 6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내고 보면 우리 지금 병사님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도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그냥 무슨 인연인지 하여간에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들 그런 많이 모이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20대 때 막 고시도 합격해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는 친구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사인 볼트 아시죠? 우사인 볼트? 뛰잘 뛰는 선수 말이죠. 100m 레이스가 지난번에 무슨 우리나라에도 그 쇼트 트랙인가 해가지고 막 동계올림픽에서 하잖아요, 그죠? 잘 나가다가도 먼저 넘어지니까 절로 가버리잖아요. 메달권에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도 3000% 빠진 친구들이더라고요. 제 친구 가운데 정말 잘 나가가지고 저 녀석은 앞으로 장관감이다 했는데도 어떻게 2년 돼가지고 그냥 무슨 영창에 신세를 지기도 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 살아가는 건 말이에요. 저도 제가 젊은 날에 아까 제 젊은 날을 물어보셨으니까 말씀드렸는데 전 진짜 20대 때 7년을 병석에 있었어요. 네프렉 신드롬이라고 해서 콩팥 두 쪽이 다 기능이 상실될 지경이 돼가지고 콩팥 두 개를 다 잘라내야 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간 병석에 있었어요. 정말 하늘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았는데요. 지금의 사는 건 도움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7년간을 병석에 있으면 공부가 아무것도 못했죠.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 자신이 한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하게 제가 경을 보다 보니까 정말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인간이 몸과 하늘의 스스로 몸잘 높다고 그러잖아요. 극복하지 못할 난관은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진짜로 제가 지금 생각하면 뜻 있는 곳에 길 있는 것처럼 길이 자꾸만 열리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 광활한 우주는 우리가 이제 법당에서 모였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예요. 이걸 명심하세요. 군 병영에 있을 때도 여기 아까도 법사님이 계신데 정말 신심 깊은 병사들도 있다고 그러더래요. 정말로 제가 꼭 아들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내가 뒤졌다 안 뒤졌다 전혀 그러잖아요. 옛날 말씀에도 slow and steady 그러잖아요. slow and steady 천천히 가지만 견실하게 가라. 사또에 가지 말아라. 제주 피우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제가 오늘과 어제도 법회 때 말씀했는데 하도 많은 사람이 대하다 보니까 베라벨 케이스 얘기를 다 듣거든요. 정말로 바르게 가야 된다는 걸 정말 꼭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런 골동품시장에 뭐가 나왔어요. 소트비라 나왔어요. 이것이 확실한 근거가 서 어디서 구매했다 구입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요 전부 다 작물로 치고 도굴로 쳐버려가지고 형사입건 돼버립니다. 제가 왜 말씀드린 거 아니 정말 모든 게 밝아야 되는 게 법당에 있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줬어요. 근데 아들려서 사업을 하다가 파주에 있는 교활이 있는 땅 100만 평 그 있다 보니까 법당에 있다 보니까 막 답답한 치고 들어오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은행에다 저당을 잡히고 담보를 했는데 100만 평 어마어마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경매로 막 덤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스님 이런 건 누군 소개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값이 많이 나갑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친구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나도 학교를 짓고 막 이런 바람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소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지만 너무 기가 막힌 게 그래가지고 100만 평이 말이죠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거기에 도시가 쓴 거예요. 교화 파주 교화 쪽에 파주 도시 쓰잖아요. 그걸 잡은 사람 떼돈을 대박 터진 거죠. 근데 제가 그 후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듣는 그런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번 근거가 분명하죠. 옛날에 그렇죠. 부자가 뭔가 아니 정말로 아버지가 조상이 잘 못하면 뭐라 아들 몇 대까지 안 된다고 그러고 조상이 잘하면 몇 대까지 복록이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진리는 영원하지만 비진리는 비실존이에요. 그러니까 견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꾸준히 걸어가시면 하늘의 도움이 있어요. 절대로 내가 몇 년 뒤졌다 오히려 말이죠 아픈 만큼 인간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내가 몇 년 뒤졌다고 절대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그래서 엄마 아버지들이 인생 몇 년 뒤진 거 오히려 내가
젊은 날에 내가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해태되고 이완돼 가지고 제대로 내가 뭘 못했다고 한다면 더욱더 견실한 마음으로, 사람이 모든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있는 건 일찍 떨어집니다. 오래되는 게 오래 가거든요. 오히려 뭔가 하니 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오래 가는 수가 많이 있어요. 마음을 튼튼히 가지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인생은 그러니까 옛날 말씀에 대기가 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디 가면 그 허연 할아버지 이렇게 있는 그 프라이드 치킨집 있지, 왜? 켄터키 프라이인가? 허연 할아버지 지팽이 들고 있잖아, 왜? 뭐 맥도날드인가 뭐야? 그 할아버지가 왜 거기 선 줄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맥도날드 할아버지가 왜 거기 선 줄 아세요? 나는 몰랐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냐? 나 마누라도 없는데 농사를 짓고 이랬단 말이죠. 내 나이가 60이 훨씬 넘고 70이 가까이 됐는데, 자기 친한 친구가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하고 이 사람이 뭔가 하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혼자 자취하다 보니까 닭을 튀기는 어떤 재주를 하나 개발한 거예요. 야, 이거 너 닭을 너무 많이 맛있게 튀겼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너 말이야, 너 주유소 저쪽에다가 천막을 하나 칠 테니까, 왜냐하면 이 고속도로 탄탄대를 다니다가 기름 늘어와가지고 여기 뭐 먹을 거 파는 데 없냐고 죄다 물어보는데, 너 저쪽에다가 켄터키 프라이 뭐 그 닭을 굽고 하면 말이야, 그거 혹시 내가 보니까 맛있으니까 먹을 줄 모르겠다. 그래서 친구가 하나 거기다가 천막을 쳐놓고 그걸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사람 나이가 70이 가까이 돼. 68인가 69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거기서 닭을 구워서 팔았는데, 먹은 사람이 오고 맛있다고 지나가 또 얘기하고 이게 고속도로에 주유소를 타고선 말씀이죠.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67살부터 전 세계 수천 개 매장이 생겼는데 70살 가까이서 시작해가지고 그게 켄터키 프라이드로 대재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을 튼튼히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바람직한 마음으로, 절대로 바른 마음으로 가시면 언제 어느 경우라도 기회는 뭐죠? 언제든 찾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또 손 들어봐. 누구 질문하시라. 자, 박수. 안녕하십니까. 보급 수송 대대 수송중대 상병 조영준입니다. 조영준 상병님. 네. 저는 건강한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게 고민입니다. 네. 최근 군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군생활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군대는 사회와 다르게 기강과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를 존중한다고 하여 병장이 이병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식으로 지시를 해서는 네. 지금 군대 기강에 바로 서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건강한 병영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님께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자, 좋으신 질문이에요. 자, 조상병 들어보세요. 군대니까 기강이 중요하죠. 위기 질서가, 나라 안에서 중요한 건 시스템이 가장 좀 확실한 그런 시스템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군 조직, 경찰 조직, 검찰, 그런 조직들이 팀워크 이제 시스템이 강하고, 특히 군대는 이 시스템이 정말 보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병장이 이병한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말할 때마다 이 말이 아니라 말 속에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무시하지 않는, 이병이고 나보다 군대를 늦게 들어왔지만 그 사람이 밖에 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디 가서 무엇이 될지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군대에서 한 달도 할 일병, 이병, 삼병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을 할 때라도 상대방을 내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만 말의 사랑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감이랄까, 인격에 대한 어떤 존중감이랄까, 인격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신뢰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벌써 듣는 사람이 다르거든. 듣는 사람이 달라요. 저 사람은 병장이지만 나를 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더 쳐다르잖아. 이렇게 벌써 얘기를 하더라도 그 안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벌써 마음이 흘러들어간 게 아가 다르고 고가 다르거든요. 그럼요. 아내에게도 이렇게 이런 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전혀 다르거든요. 배려하는 마음, 말은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물론 위계질서가 다 중요하지만 벌써 위에 상관이 얘기하는 그 말도 상대방 아무리 쫄다고 쫄병이지만 나는 너를 말이야 그래도 뭔가 인격적으로 함부로 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이 한마디 흘러가면 듣는 사람도 알아요. 우리 마음에 다 마음이 있는 거거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달라이라마가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하고 같이 연구를 했어요. 뭘 연구했냐? 유명한 연구입니다. 이게 과연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기도 받는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 의과대학 팀들하고 전부 다 같이 연구한 겁니다. 기도라는 게 병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진짜 영향력이 행사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른바 말하면 이름하고 성별하고 본 적도 없어요. 자원봉사자를 뽑았습니다. 카톨릭, 기독교, 이슬람, 불교 막 나고 종교인들을 자원봉사자를 뽑은 겁니다. 그리고 한 장씩 놓아줬어요. 이 사람이 하루에 일정한 시간 기도를 좀 해주라. 기도 받은 그룹과 기도 안 받은 그룹 놓아서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게 기도를 했던 사람 전혀 모르고 이 사람은 그 사람 이름만 보고 기도해주고 일정한 시간 동안 그랬더니 혈청 속에 어떤 그런 감마글로불린의 이른바 말하면 항체라거나 혈청의 여러 가지 뭐 변화라거나 그 사람의 어떤 병의 쾌차 속도라거나 기도를 받은 사람이 현저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쾌차 속도가. 그걸 갖다가 달라이라마한테 물었더니 달라이라마가 제가 CNN에서 봤습니다. 달라이라마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하나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어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 있잖아요.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거든. 부처님경에 나오는 근본적인 사상 중에 하나는 너희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는. 불교 법당에 보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부처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있다.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 하나이고 전체가 무한이니까 통하는 거예요. 이심전심 아시? 이심전심?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상대방이 심신감흥이 부처님경에 나오는 심신감흥이 불화하여 영양상정이라. 정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메아리처럼 깊은 산중에 가서 야호하면 저쪽에서 야호가 오잖아요. 마음이 다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뭔가 내가 너 인격을 무시하지 않아. 말 한마디라도 뭔가 한마디라도 뭔가 내가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마음이 들어있으면서 하는 말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옛날 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계모가 때린 매는 멍이 들지만 친모가 때린 매는 멍이 안 든다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중요한 건 정말로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왜 이렇게 군대 병영 있으면서도 법당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내가 말을 합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이 다 장가를 들 거예요. 시갈 장가하고 아들 딸들 다 낳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마음을 갈고 닦으면 말씀해 내 마음이 보석 같은 마음이 되거든요. 아름다운 마음이 되면 내가 한마디 말할 때마다 아들 딸들에게 말할 때마다 보석을 한 삼태기씩 안기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그만큼 수양됐으니까 내 마음이 다이아몬드니까 내 마음이 비루하고 똥이라만 내 마음이 오물 같은 더럽고 썩은 마음이면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더러운 그런 그 오물을 한 삼태기씩 안기는 거 똑같아요. 페스탈로치가 뭐라 그랬어요?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한 선생님들 있잖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버지 어머니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눈을 통해서 애들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줘야 한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아들 딸들을 제대로
말 한마디라거나 생각.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 조사한 게 나왔죠. 일진 조사 보고서에 나왔다니까. 초등학교도 아버지 어머니가 폭력을 가하면 애들이 밖에 나가서 100% 폭력을 행사합니다. 전부 다 폭력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웠으니까. 그 폭력이 수단이고 언어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맞고 큰 애들이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이걸 한다. 지금 참 문제가 엄마 아버지의 인격이 도야되지 않다 보니까 군대 들어와서 똑같이 그냥 하고 이런 게 다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중요한 건 병영 문화라는 게 물론 위계 질서가 투철하지만 상급자라거나 상병 병장이라거나 윗사람이라 할 때 가장 마음 가운데 너와 나에 대한 인격의 존중. 네가 군대 있다가 또 어디 나가면 우린 뭐라 어디서 가서 만날 거 아니냐. 또 다시 만나거든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 수가 있다니까. 그 옛날에 신문에서 봤는데 군대 때 하도 시달리니까 나와서 그 군대 있을 때 자기 시달린 사람 죽였잖아. 나와서 만났다니까. 군대 있을 때 하도 자기 시달림을 주고 하던 그 친구 갔다가 바깥에서 우연히 만난 거야. 그래야 결국 뭔가 자기가 군대 있을 때 안가품을 해버리잖아. 그런 것도 신문에 났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것이 아가 다르고 말에 마음이 담겨. 말은 말이 아니라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이거. 한마디 말이라도 병장이면 병장, 상병이면 상병에다 한마디 말이라도 의미 있는 말. 뭔가 난 너를 무시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린 다 만나거든. 꼭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중요한 게 있는데 옛날 말에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거든. 경전에 나온 말이에요.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되기 때문에 좋은 씨를 심어야지 좋은 열매가 나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대 때 이렇게 만났던 인연도 굉장히 지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중한 마음으로 서로를 뭐라 정말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게 언제 어느 경우에 어떻게 돼서 무엇이 어떻게 그런 자세로 살다 보면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언젠간 임자 만나지 꼭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아버지 어머니가 잘하게 되면 3대까지 복록이 내려가고 아버지가 돈을 번 근거가 분명해. 사기치고 협잡쳐서 한탕했거든. 아들 딸들한테 물렸다고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걸 난 한두 번 본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꼭 명심하시고 병영생활 동안에 우리 조병사, 우리 조상병서부터 좀 이렇게 말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병영 문화가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